안녕하세요. 온라인 건물주입니다. 자산가라고 하기엔 뭐하지만 또래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자산을 이룬 한 사람으로서 재테크에 있어서 필수 요소인 종잣돈 모으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교통비, 통신비 등 고정비 지출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과 짬짬이 할 수 있는 부업을 통한 수익 창출, 그리고 이러한 종잣돈을 모으기 위한 마인드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교통비입니다. 움직이면 돈이 드는 세상입니다. 자차를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만 이용해도 직장인 한 달 평균 교통비는 10만원 정도입니다. 더 지출하는 경우도 많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출근할 수는 없으니 이 과정에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지하철 정기권입니다. 진짜 이거 개꿀입니다.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시는 곳이 김포공항역이고 근무지는 강남역입니다. 그러면 지하철 편도 요금은 2,050원입니다. 출퇴근 일수는 한 달 평균 22일이므로 한 달 교통비는 2,050원 곱하기 왕복 2에 곱하기 22일 하면 총 9만 200원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집 회사만 왔다 갔다 해도 교통비가 9만 원이 나갑니다. 직장만 다닐 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만나고 사회생활도 해야겠죠. 이렇게 친구 만나러 또 대중교통 이용하다 보면 직장인은 대중교통만 타도 한 달 10만 원은 우습게 나갑니다. 그럼 지하철 정기권은 어느 정도일까요? 지하철 정기권은 기본적으로 횟수로 차감을 하는 개념의 이용권입니다. 지하철 정기권은 한 달 기준 이용 횟수는 60회이며 이 한 달은 30일입니다. 요금은 서울 전용, 즉 서울 권역 내에서만 이용할 시 5만 5천 원입니다. 즉 한 달에 출퇴근 44회를 해도 16회가 남아 친구 만나러 강남이나 홍대, 이태원 등에 갈 때도 얼마든지 자녀분을 쓸 수 있습니다. 또한 횟수로 차감을 하다 보니 거리 할증이 없어서 이용 부담이 없습니다. 일반 교통카드 이용하면 일정 거리 벗어나면 할증이 붙잖아요. 좀 더 명확하게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김포공항역과 강남역을 왕복하는 직장인 기준입니다. 일반 교통카드로 이용하게 되면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직장만 왔다 갔다 해도 9만 200원입니다. 여기에 친구 만나러 16번 이용한다고 가정하고 이 이용할 때 지하철 요금은 편도 1,500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교통카드로 이용할 시 총 11만 4,200원입니다. 하지만 지하철 정기권을 사용하게 되면 출퇴근 44회, 기타 모임 16회 해서 총 60회 풀로 다 사용해도 한 달 교통비가 5만 5천 원입니다. 단 서울 전용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똑같은 전철을 타는데 차액이 한 달에 6만 원이 나답니다. 1년에만 72만 원이고 10년 환산 시 720만 원입니다. 하지만 지하철 정기권도 주의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지하철 정기권이므로 버스로 환승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출퇴근 거리가 멀수록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교통카드로 2호선 교대역에서 2호선 강남역으로 간다고 하면 한 정거장이지만 지하철 요금을 1,250원 내야 합니다. 그리고 김포공항역에서 강남역으로 간다고 했을 시 지하철 요금이 2,050원입니다. 하지만 지하철 정기권은 교대역에서 강남역을 가나 김포공항역에서 강남역을 가나 똑같이 1회로 보기 때문에 횟수 차감은 동일합니다. 즉 직장이 현재 주거지와 멀수록 효과가 배가 됩니다. 또 추가로 지하철 정기권의 경우 30일 기간이 지나면 60회를 다 쓰지 않아도 더 이상 사용 불가합니다. 저는 지하철 타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서 예전에 도봉산역에서 천안역까지 지하철 타본 적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4번 정도 타고 갔었는데요. 지하철 타고 가면 도봉산역에서 천안역까지 2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도봉산역에서 천안역까지는 거리로도 1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서울 전용 카드로 한번 찍어봤더니 5회 추가 차감이 되더라고요. 지하철 정기권 60회를 다 쓰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녀 횟수가 이번 달은 많이 남을 것 같다 싶으면 지하철 정기권을 쓰시고 자녀 횟수가 별로 안 남았다면 그냥 일반 교통카드로 찍으시는 게 낫습니다. 지하철 정기권의 기타 장점은 첫 번째,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운동 효과입니다. 버스 환승이 안 되니까 강제로 일정 거리는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을 싫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회사 다니면서 운동할 시간을 내느니 이렇게 짬짬이 운동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서 만족했습니다. 세 번째는 먼 거리를 가더라도 거리에 따른 할증이 안 붙기 때문에
지하철 이용 시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네 번째는 다양한 지하철을 타봄으로써 노선에 따른 장단점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지하철 이용 인구의 연령대 또는 혼잡도 아니면 창밖을 보면서 여러 지역을 머릿속에 익힐 수가 있었죠. 이러한 지리를 계속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은 향후 부동산 투자 시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서울 전용 정기권의 경우 서울의 범위가 어디인지 궁금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2호선, 6호선, 8호선, 9호선은 노선 모든 역이 해당되고 3호선은 지축에서 5급역까지입니다. 지축은 행정구역상 고양시이지만 서울 전용 카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노선은 영상을 잠시 멈추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역을 넘어가게 되면 거리에 따라 횟수가 추가 차감하게 됩니다. 반대로 서울 전용 카드를 경기에서 출발하여 서울로 이동할 때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서울 내에서 출퇴근하는 분만 아니라 경기권에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용인 수지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 있을 수도 있고 수원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리에 따라 단계별 구간 요금 정기권이 있으니 이 역시 확인하시어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하철 정기권은 지하철 역사 내 역무원분들이 계시는 이런 곳에 가면 사실 수가 있습니다. 가격은 2,500원이고요. 현재 서울교통공사뿐만이 아니라 지하철 운영사 대부분 모두 누적 손실이 어마어마합니다. 급격한 노령화로 무임승차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소비자 저항도 심해서 지하철 가격 올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적자인데 이러한 꿀팁을 교통공사에서 방출하진 않겠죠. 왜? 팔수록 손해이니까요. 다음은 통신비입니다. 통신비로 10만원 내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10만원 넘게 내는 분도 많죠. 요즘에는 5G 요금제 많이 쓰시죠? 5G 요금제 레알 5G입니다. 갈수록 통신비가 오르고 있어요. 이와 비례해서 이동통신 3사는 영업이익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22년 2분기만 해도 이동통신 3사 영업이익이 1조가 넘습니다. 통신망 한번 깔아놓고 돈 쓸어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일반 대리점 가서 절대 핸드폰 사지 않습니다. 속칭 폰파리들이 진짜 뒤통수 오지게 칩니다. 잡다한 부가 서비스 손님 몰래 넣는 건 다반사이고요. 그 직원의 명함을 보니까 통신비용 절감 전문가라고 써 있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핸드폰 2년 약정으로 많이 구매하시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시는데 대부분의 고객은 2년 할부가 그냥 공짜인 줄 압니다. 할부이자 5.9% 들어가는데 이 이야기를 해주는 폰파리들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리점 말고 핸드폰 성지를 예전에는 자주 갔었습니다. 신도림이나 강변이요. 여기는 가보신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핸드폰 가격 물어보면 직원분들이 말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계산기로 두드려서 보여줍니다. 처음엔 밀수꾼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속닥속닥 이야기하면서 핸드폰 파시는 분과 딜을 해야 하니까요. 제가 예전에 신도림 가서 핸드폰을 산 이유는 예전에는 포지 요금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가 요금제를 의무로 6개월간 이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도 포지 요금제 자체가 엄청나게 비싼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기기값, 즉 할부 원금이 낮고 고가 요금제 자체도 높지 않았기에 나름 쓸만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5G 요금제가 나오고 나서는 고가 요금제 절대값 자체도 올라갔습니다. 예전에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쓸 경우 4G 요금제는 66,000원 써도 충분했지만 5G 요금제 같은 경우는 거의 10만원에 육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수지 타산이 안 맞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4G LTE 요금제도 충분히 빠르고 좋은데 굳이 5G 요금제를 쓸 필요성을 못 느꼈죠. 그래서 지금은 알뜰폰 자급제를 씁니다. 통화 무제한, 문자 무제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쓰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3사 중 한 회사의 요금표를 가져왔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두 개 회사도 요금이 담합한 것 마냥 거의 똑같습니다. 통화 문자 무제한 그리고 데이터 11기가 플러스 데이터 소진 시 1일 2기가인 경우 이동통신 3사는 대부분 66,000원입니다. 반면 알뜰폰은 똑같이 통화 문자 무제한 데이터 11기가 플러스 데이터 소진 시 1일 2기가 주는데도 불구하고 요금은 33,900원입니다. 똑같은 스펙인데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LTE 요금제 기준 이동통신 3사 66,000원, 알뜰폰 33,900원입니다. 각 이동통신사별로 저가요금 통신사 사업자를 두고 있는데 이동통신 3사나 각 저가요금 통신사나 통신망은 똑같은 거 씁니다. 품질 차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동통신 3사 메리트가 멤버십 혜택이 있었는데 한 8년 사용하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멤버십 혜택은 줄어들었습니다. 전년 대비 한 번도 멤버십 혜택이 증가한 적이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요금 한 달 차익만 32,000원입니다. 보통 2년 약정으로 많이 쓰시죠? 2년 기준 차익만 76만 8천원입니다.
4G 요금제로 비교해서 그렇지 5G 요금제로 비교하면 가격 차이가 더 납니다. 알뜰폰은 약정 기간도 없고 고가 요금제 사용 의무도 없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많이 써서 그렇지 데이터 조금 쓰는 분이라면 만원짜리 요금제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자급제 핸드폰은 오픈마켓에서 딜이 뜰 때 사면 되고요. 단 1인 가구 말고 4인 가구일 경우, 즉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 이동통신 3사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결합 상품이라고 해서 가족끼리 묶으면 가족 할인이 들어가고 인터넷도 결합하다 보면 할인 혜택들이 있어서 더 나을 수도 있으니까 비교해보시고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1인 가구가 21년 기준 40%가 넘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된 가구 형태입니다. 세 번째는 운동하면서 부업하는 것입니다. 운동은 현대인이라면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왼쪽과 오른쪽 사진의 공통점은 똑같이 운동 2시간을 하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돈을 쓴다는 것입니다. 왼쪽은 한 달에 수익 50만원을 가져가고 오른쪽은 한 달에 50만원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거리 두기가 해제가 되고 배달료 증가에 대한 소비자 반감이 묶이면서 배달 어플에 대한 이용이 줄어들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실제로 배달이 감소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언론이 떠든다 한들 모든 것은 직접 해보지 않는 이상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올해 2월부터 6개월 동안 꾸준히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배달 주문 엄청나게 많습니다. 주변 이야기보다 내 경험, 내 생각이 더 중요합니다. 형이 말이야 하면서 주변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떠드는 분들을 무조건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배달료 너무 비싸 하시는 분들이 많죠?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배달원들이 너무 쉽게 많이 번다? 이렇게 쉽게 많은 돈을 번다고 하면 내가 바로 해야죠. 전 그래서 뛰어들었습니다. 참고로 전 절대 배달 시켜먹지 않습니다. 누군가 편의를 위해 돈을 지불하고 이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편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그래야 먹을 게 많거든요. 쿠팡이츠 배달 파트너 배민 커넥트의 장점이 있습니다. 목적이 운동하면서 수익 창출이기 때문에 자전거와 도보를 통한 배달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운동하면서 월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점심 저녁 피크 시간대를 활용하면 단가도 높을 뿐더러 배달 수요가 많기 때문에 붕 뜨는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특별한 약속이 없는 이상 거의 매일 나갔습니다. 점심 저녁 피크 시간대 모두 나간 경우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저녁 피크 시간대를 주로 나갔습니다. 저의 6개월 누적 수익은 308만원이고요. 한 달 평균 수익은 50만원입니다. 두 번째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 효과가 있습니다. 제 배달 수단입니다. 그냥 자전거는 아니고 전기 자전거입니다. 처음에는 일반 자전거로 배달을 해보았는데요. 자전거를 안 타다가 그냥 자전거로 2시간을 타다 보니까 허벅지가 터질 것 같아서 꾸준히 타기 위해서는 전기 자전거로 선택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거의 10년 넘게 70kg 몸무게를 유지했었는데 자전거 탄 6개월 동안 살이 5kg 정도 빠졌고 지금은 65kg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회사 생활하며 앉아있는 시간이 많고 술을 먹다 보니 자연스럽게 배가 많이 나왔었는데 뱃살은 쏙 들어가고 허벅지 근력은 많이 올라갔습니다. 현재 쿠팡에서는 친구 추천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제 아이디는 이거고요. 쿠팡이츠 배달 파트너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배달 전 안전교육 시험을 이수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모두 완료한 후에야 배달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하고 일주일 안에 배달을 하셔야 여러분도 1만원의 보너스를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 넘어가면 배달을 하시더라도 보너스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안전교육 시험 관련된 시험 답안 링크는 제 고정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참고로 쿠팡이츠는 도보로 할 경우 실제로 해보니까 콜이 거의 없습니다. 쿠팡이츠로 하고 싶으신 분은 자전거로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은 배민 친구 추천 이벤트입니다. 제 배민 아이디는 이거고요. 쿠팡과 마찬가지로 안전교육 시험을 이수해야 합니다. 링크는 역시 고정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배민은 가입 후 14일 이내 배달을 하셔야 보너스 받을 수 있습니다. 배민은 도보 자전거의 경우 만원 보너스를 받고 배달 수단이 오토바이 또는 자동차일 경우 보너스 금액이 각각 5만원, 2만원인데 저는 운동이라는 목적도 있으므로 오토바이 자동차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배민은 쿠팡에 비해 콜 절대량이 많아서 도보로도 충분히 콜이 많이 옵니다. 자전거를 처음에 구매하기에 고민이신 분들은 도보라도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단 음식물을 들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어서 자전거가 확실히 편하더라고요. 종잣돈 모으기 관련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영상을 보고 반드시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상 맞네. 찌질하게 몇 푼 번다고. 뭐 그분들의 말이 틀린 말도 아닙니다. 단 이런 말 하는 사람 치고 부자인 경우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면서 회사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부자인 경우는 단 한 명도 없었고 그분들은 지금도 세상을 비판하면서 회사 쳇바퀴 내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금수저 분들을 제외하고 정말 자수성가하신 분들을 만나다 보니 궁상만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고 다들 좋게 생각을 해주셨습니다. 유명한 사진이죠. 가난한 사람이 오히려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그냥 부자는 추리닝 입고 다닙니다. 찐 부자는 저렇게 후줄근하게 입고 다니고요. 뭐 저도 옷은 최대한 깔끔하게 입으려는 편이고 외모에 치장을 하는 게 무조건 나쁘다고도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실은 없고 외면만 꾸미는 것에 있어서는 절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 여배우가 누군진 잘 모릅니다만 제 영상에 자주 보여드리는 짤입니다. MC가 이 여배우한테 타투를 왜 하냐고 하니까 이 여배우는 벤틀리에 스티커 붙이는 사람이 있냐고 반문을 하죠. 초고가 차량인 벤틀리를 튜닝해서 타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존감은 내면에서 오는 거지 외면에 올인하다가는 결국엔 현타만 옵니다. 주변에 여러분의 잠재력을 갉아버리는 사람들의 말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전혀 도움도 안 되고요. 여러분의 명분, 이익이 제일 중요하죠. 물질 만능주의 사회로 가는 거 아니냐고 말이 많은데 돈만큼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도 또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돈 때문에 다들 나가기 싫은 회사 나가고 있고 또 돈을 벌기 위해 취준해서 회사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부자가 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쉬었으면 누구나 부자가 되니깐요. 저의 경험담 뿐만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부를 일구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부자 되는 길의 첫걸음은 바로 종잣돈 모으기라고 합니다. 첫 단계부터 안 된다 하면 그냥 지금과 같이 똑같이 살면 됩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 아니다를 떠나세요. 태어났을 때 가난한 건 너의 죄가 아니지만 죽을 때까지 가난한 건 너의 죄다. 사실 이건 본인이 어떻게 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금수저로 태어나면 참 좋겠지만 확률적으로 그렇게 태어나기란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을 비판하기보다 주변 사람이나 주변 환경을 헐뜯는 것보단 그 시간에 어떻게 살아갈지 방법을 강구하는 게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보았을 때 훨씬 낫습니다. 제 말의 모든 부분이 절대 선이고 이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분들의 말이 절대 악은 아닙니다. 참고하셔서 들으시되 제 실제 경험담을 기반으로 정말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센스 아시죠? 알림도 해주시면 제 영상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곧 있으면 추석인데 즐거운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